네, 안녕하십니까. K입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안 쓰고요. 다음 카페 쓰는데, 다음 카페 보시면은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 만들었는데 다시 하여튼 노무사 강의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카페 글씨가 안 나오네요. 예, 글씨가 안 나오는데 한글로는 이제 행정쟁송법 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노무사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재를 잘 안 읽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대부분 이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데 판례하고 안 맞는 경우예요. 그럼 판례하고 왜 안 맞는지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서 이런 경우 대답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강의를 안 들으시면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강의를 안 듣고 들어오신 분이 많으셔서 수강생에 한해서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저는 창피하게도 좀 가방끈이 좀 가장 긴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좀 가장 공부를 오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 장점은 이제 시험 출제를 좀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시험 출제 많이 해봤고, 노무사는 한 2년 해봤고요. 2번 정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자, 행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간단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 시험 문제가 팍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팍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쟁점을 잡아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학을 안 공부하시거나 법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요즘에 로스쿨이 생기고 학부자가 되면서 실제로 법학을 많이 공부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행정이 어려운 이유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강의하시죠.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면 행정이 어렵지가 않겠죠.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닐까 싶고요. 자, 행정이 과연 어렵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 일정하게 공부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시면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행정을 쉽게 생각하고 60점, 70점이 나옵니다. 실제 채점을 해보면 한 10%가 70점대에 나옵니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행정의 특징은 뭐냐?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률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세요. 안 외우면 답이 없습니다. 예? 안 외우면 답이 없고, 또 대충 외워도 답이 없습니다. 왜? 대충 외우면 정확히 답안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외우지 않으면 시험 잘 보실 수가 없죠. 또 몇 년 공부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 뭐냐? 안 외우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두음법칙을 쓰든 뭘 쓰든 외우시면 돼요. 자,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한 번 외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외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외워서 아는 것 같은데 답안을 못 쓰시는 거예요. 답안을 써도 점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법리를 모르시니까 그래요. 뭘 쓰고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그래요. 아마 요번에 2021년도에 노무사 행정 나온 강평들을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왜? 강사마다 답이 다 달라요.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은 어떤 과목이다? 첫째, 외워야 되는 과목이다. 두 번째는 뭐냐? 정확한 법리를 알아야 풀어나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행정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풀이 과목이라고 했어요. 사례풀이 과목이라는 건 뭐예요? 외운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외운 걸. 외운 거 어떻게 써야 되냐? 법리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사관리나 이런 과목처럼 해당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의 내용을 쭉 써나가는 게 아니라 행정에는 써나가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 규칙을 로마법 시대 이후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법리, 도그마틱이라고 그래요. 도그마틱. 그래서 도그마틱과 판례에 맞게 써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안지는 뭐냐? 법과 대학의 기본 목표는 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겠어요? 판결문을 쓰시는 거예요. 판결문.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례에서 일단 쟁점을 찾고 쟁점에서 중요한 법리에 맞는 교과서 내용들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 반드시 명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 강사님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결론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 올해 행정쟁송법 문제는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로 보였지만 사실은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마 역대 행정쟁송법 노무사법 중에서 아마 올해가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관심 있어서 각 강사님들의 강평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각기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강사들도 틀리더라. 그러면 뭐예요? 결론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써나가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은 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점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은 자, 행정은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여러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다른 법률 과목처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는 과목이고 두 번째는 법리가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가 있고요.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정확한 법리를 알아서 이해하시고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Q&A에서 올라온 것처럼 행정은 무슨 절대 반지를 주는 과목이 아닙니다. 공부를 조금 하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 거 행정은 없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공부하셔서 암기하시고 그 암기가 되시면 기본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체계에 맞게 점수 답안을 구성해 나가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행정쟁송법을 들으면 도움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 있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자, 초보자인데 비법인데 자기 행정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 오시면 저는 기본 개념부터 강의하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장인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데 직장인들의 장점은 시간이 적은 대신에 이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해력만 높은 게 아니라 집중도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제가 아마 이 바닥에서 행정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교재의 양이 작고 가장 가르치는 양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법리가 약한 거죠, 법리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히 모르시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답안 특강을 다른 행시 쪽에 많이 하는데 저한테 들으신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답안이 가장 정확하다는 건 이미 공인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가끔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점수가 안 좋으시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시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뭐가 중요한지, 뭐를 아는지를 정확히 모르십니다. 그러면 오시면 그런 분들한테 깨달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되고 뭘 안 써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답답하신 분이 뭐냐면 2차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 번 봤는데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암기도 많이 하셨고 자기 나름대로는 법리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점수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과연 당신이 쓴 답안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와서 들어보시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재미도 아니고 깨달음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날라갔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준다고 보여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 강의는 기본적인 개념을 놓고서 체계에 맞게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연관되고 전체적인 체계와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도해해서 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것의 기본적인 이제 도해를 표시해 드렸고요. 자, 다른 강사님들과 마찬가지인데 연기 때는 PPT로 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PPT가 메인 교재가 되겠고 교재는 이제 부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요약 프린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복습 시험을 하나 보는데 자,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복습 시험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기본 개념을 쓰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일단 연기 때는 외우시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기 때 보시는 시험은 기본 개념을 쓰는 거 요것만 쓰면 심심하시니까 서술형 하나를 쓰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일기 때는 뭐냐? 일기 때는 비로소 교재가 메인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교재가 되시는데 이때 목표는 뭐냐? 교재를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밑줄 치고 달달달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교재를 완전히 암기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원래 교재만 암기를 시켰더니 여러분들이 심심해하세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기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는 뭐예요? 강의 진도에 따라서 기출 모의고사 나올 게 2개나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2개나 3개 외워서 1개를 쓰도록 여러분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써보시는 훈련들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답안쓰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2기 때 가면 처음에 기본 모의고사를 보고 사례집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행정쟁수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30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기본 문제에서 거의 20여 문제가 커버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 핵심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때 여기서 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어려워하냐? 기출문제 모의고사는 교재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나와 있고 진도에 따라서 2-3개밖에 안 되니까 2-3개 외우고 가서 하나 쓰시면 되는데 요로 넘어가면 한 5-6개쯤에서 1개가 나오니까 공부량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다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사례집을 보면 다른 사례집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를 넣어서 1개의 주제에서 기본 문제 답안을 풀어보시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모든 사례 유형을 다 막내놨습니다. 따라서 2기 때는 기본 문제도 푸시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출제 유형과 답안 작성에 대한 감각을 외우시는 응용 훈련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3기로 가면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때는 뭐냐? 다른 강사님과 마찬가지로 2기까지 보였던 기본 문제가 아니라 브리타를 대비해서 모든 응용 문제로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응용 문제로 난이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지 않은 부분을 콕콕 찌르는 훈련들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3기 때 이제 마지막 강의는 교재, 사례집, 그다음에 프린트를 통해서 출제 경향과 최신 판례를 검토해서 브리타를 대비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연기 때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컨셉을 잡아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외우셨으면 법리를 통해서 과연 답안에 뭘 써야 될지를 정리해 보는 게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입니다. 교재를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그 단계말은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면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잘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암기, 법리, 답안의 응용까지 이 세 단계로 강의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저는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 개념을 통해서 요건과 효과, 구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판례를 베이스로 냅니다. 가끔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 범위를 이탈하는 분이 있거나 가끔 이상한 문제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범위 이탈을 안 하고 실제로 출제 교수님이 내는 것처럼 가능하면 판례를 중심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강평은 제가 하는 강평을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하는 강평은 아마 실제 출제 교수님이 하는 모범 답안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 바닥에서는 유일하게 출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가장 모범 답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채점은 저는 엄격하게 채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 강의를 듣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50점 만점에 49점, 48점 채점하지 않고 실제로 맞은 개수만큼 채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강의를 포기하시고 수강을 철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모의고사 맞은 점수가 실제 여러분들이 농사 시험 봤을 때 점수하고 거의 근접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별 첨삭 지도를 해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3기나 2기 때 오시면 특히 3기 때 오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나서 한 5분, 10분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그때 본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례 문제들을 끌고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3월에 청주대학교에 있는 시모 교수님이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수송을 냈죠. 이 교수님이 시험 출제하면서 이거 당사자송 당연히 아니냐 굉장히 쉽게 생각하니까 주는 문제라고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확인이 들어가니까 확인 수송은 무효 확인 수송으로 가르친 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40%가 무효 확인 수송을 답안에다 써 갈기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 시모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40% 정도가 딴 얘기 썼고 60%가 당사자송을 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리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냥 확인수송 들어갔다 무효 확인수송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앞에 뭐가 서 있어요? 의무잖아요. 의무. 공법상 의무에 관한 거면 이것이 처분이나 사실관계가 관한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나 권리나 의무에 대한 확인소송이나 이행소송은 당연히 당사소송이겠죠. 이게 바로 법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드린 게 제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 연기전학습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교과서를 살살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한번 개념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지만 강의를 듣고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외우는 훈련들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학은 항상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건까지 발생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법학 전공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념과 요건들을 외우시면 되겠고 차분하게 혼자 책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법리를 가르쳐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약점들을 잡아내서 그걸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제가 요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도움이 사람에 따라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깨달음이 있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